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하고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임스 가필드는 미국이 한참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기 시작하는 1800년대 후반, 1880년, 1890년, 요때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막강하게 이제 등장을 하죠. 이때 미국이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산업계를 지배를 했던 사람이 이제 석유왕인 록펠러, 그다음에 이제 철강왕인 카네기, 그다음에 이제 철도왕인 밴더필드, 뭐 이런 산업가들, 기업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이 부가 전 세계 최고로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대통령을 한 사람이 이제 6개월밖에 안 했지만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되겠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이죠. 이때 이제 미국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때 초기에는 이제 중립을 지키다가 1918년에 이제 전쟁이 끝났지만은 그 바로 전해인 1917년에 독일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대통령이 이제 우드로 윌슨이 되겠습니다.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는 1831년부터 1881년까지 50살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암살당했죠.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제위는 1881년 50살 때 6개월만 통치를 하다가 암살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필드 대통령은 흑인들을 연방 고위직에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1859년에 28살 때 이 사람은 이제 군인 출신이죠.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62년에 이제 1806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1860년부터 남북 전쟁이 시작이 돼서 1865년에 끝나죠. 이게 이제 링컨 대통령의 재위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남북 전쟁 때는 이제 북군의 장군으로서 참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1862년에 남북전쟁이 초기에 31살이었고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으로 8번이나 당선이 돼서 8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이제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하이오주에 갖고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북군의 의용군 중령으로서 켄터키주 미들 클래크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별 하나짜리 준장으로 승진을 해서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면은 미국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오대호가 있죠. 오대호에 이제 이쪽이 이제 슈프리호,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슈프리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대호가 있죠. 오대호가 있고 오대호에 이제 슈프리호, 휴런호,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미시간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오데오의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오하이오가 되겠고, 가필드가 의원을 했던 것이 오하이오주가 되겠습니다. 오하이오주 밑에 바로 이제 켄터키주가 있는데, 요 켄터키주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테네시주가 있고, 밑에 이제 미시시피주가 있고, 알라바마주하고 루이지애나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미시시피 강은 이제 여기 미시시피주하고 루이지애나주 사이를 통해서 요 경계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수프리오 이쪽까지도 이제 쭉 뻗어 있는 것이 이제 미시시피 강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처음에 이제 국가를 형성했던 것은 이 동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플로리다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주, 그다음에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다음에 노스 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버지니아주는 이제 처녀라는 뜻이죠. 그 영국 여왕은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펜실바니아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뉴욕주,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동부주가 이렇게 성립이 돼 있고, 오데오 바로 밑에가 이제 오하이오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63년에 남북전쟁 기간 중에 32살이었고 장군으로서 치카모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별 둘 소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1876년에 남북전쟁은 이제 1865년에 끝나죠. 링컨이 이제 암살당한 해가 되겠습니다. 링컨은 이제 1864년에 이제
대통령 이제 두 번째 중임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1년 있다가 암살당했고, 이 사람은 이제 6개월 동안 대통령 하다가 암살당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76년에 45살이 되었을 때는 미국 하원 공화당의 원내 총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1880년에 49살 때는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겠고, 1881년에 5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분열된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건장파에 대항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잡종파 지도자인 블레인을 국무장관에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워싱턴역에서 건장파이면서 다른 사람 대통령 후보인 아소를 지지하는 찰스 기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무에 맞아 죽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기토는 교수형에 처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워싱턴역이죠. 이 워싱턴역에서 암살을 당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요. 제임스 가필드가 재임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1881년에 재임을 했죠. 미국은 변방의 농업국에서부터 경제대국으로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국은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뭐 이제 뭐 철이라든가 뭐 가스, 뭐 석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값싼 이민자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경제가 아주 발전하게 됩니다. 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철도 건설이죠. 미국이 이제 이때쯤 돼서는 이제 그 전국을 철도망이 이제 그 중요한 철도망이 이제 뭐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를 통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급발전하려면은 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돼야죠. 그래서 도로도 충분히 구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철도도 충분히 구축이 되면은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이고, 우리가 이제 지난 세월에 이제 그런 걸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또 변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4차 산업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AI, Artificial Intelligence 해서 뭐 인공지능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대고, 뭐 이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인프라가 도로와 철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 뭐 항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인터넷이 제대로 깔렸는지, 뭐 4G가 잘 되는지, 5G가 잘 되는지, 인터넷이 잘 깔려 있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기반이 뭐 이런 클라우딩 시스템, 그다음에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든가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반 시설, 인프라, 서버도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석탄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면, 구리 생산량이 땅덩어리가 넓고 이제 그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생산을 많이 해서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1891년이 되었을 때 가필드가 대통령이 되고 또한 암살당한 지 10년 만에 1891년에 미국의 록펠러가 세계 석유의 70%를 장악하게 되겠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 보호의 제도를 정비합니다. 1894년 드디어 1894년에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의 넘버원 제조국이 되었습니다. 1914년, 1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이 세계 전체의 부의 4분의 1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타이쿤이라는 기업가들이 많죠. 기업 총수를 이제 타이쿤이라고 많이 불렀죠. 타이쿤이 뭐냐 하면은 장군이라는 뜻이죠. 일본 말에 이제 대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1870년대 이런 그 기업가들, 지도자들을 이제 대군이라고, 우리가 타이쿤이라고 이제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856년부터 1924년까지 68살에 죽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직한 것은 1913년부터 1921년까지 57살에 취임해서 8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이니까 이때 이제 우드로 윌슨이 미국 대통령이었죠. 민주당원으로서
저명한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밝죠. 그 다음에 이제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독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가 되어서 흑인에 대한 차별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890년, 이 사람은 학자 출신이에요. 1890년에 34살일 때 프린스턴 대학교의 법률학과 정치경제학 교수를 했으며 1902년에는 46살이 되었을 때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10년에 54살 때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1912년에 드디어 56살 때 진보당의 시어더 루즈벨트를 누르고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FRB죠.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뭐 어떤 그 중앙은행 역할을 한 거죠. 중앙은행이죠. 그거를 이제 설립을 했고, 소득세를 만드는 등 경제개혁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에 63살 때 뇌졸중을 겪게 되겠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지 또 몇 년 더 겪은 뒤에 또 한 대통령을 또 한 2년 더 하고 그걸 또 하고 나서 또 이제 또 한 2, 3년 있다가 뇌졸중으로 죽죠.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책사인 유명한 외교관인 에드워드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58년부터 1938년까지 80살에 죽었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뒤로 빠지는 아주 겸손한 책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배려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게 되겠습니다. 1892년에 34살 때 한참 젊었을 때 텍사스 주지사들의 고문으로 일을 하다가 1912년에 54살 때 민주당 캠프에 들어가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보좌를 해주고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하우스는 의회와의 관계를 잘 맺고 1914년에 56살이었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외교관으로서 유럽에 파견이 되겠습니다. 1917년에 59살 때 미국이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1918년에 60살 때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파리 평화협상을 맺게 되고 이때 독일을 개박살을 내는 독일이 패전국이니까 그때 이제 연합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끈 사람이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책사인 에드워드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